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성범죄 사건으로 학폭 신고당하거나 경찰에 신고당한 경우 부모님들은 일단 아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점에 너무 당황해서 아이한테 자꾸 캐묻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캐묻는다고 해서 아이가 진실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설령 아이가 한 행동이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과 관련된 행동은 인간은 누구나 숨기려는 본능이 있고,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님한테 그런 행동을 세세히 말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전부 오픈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자꾸 추궁하고 그러면은 아이는 점점 더 숨기려고 하고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만약 성과 관련해서 학폭 신청을 당하거나 경찰에 신고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성년자 소년 사건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이와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부모님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변호사에게는 합니다. 변호사에게는 본인들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가 만약 성과 관련된 문제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부모님은 동석하지 않는 쪽이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하여 형사를 통제하고 아이 진술을 조력하여 적절한 진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이가 저지른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부모님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미성년자들이 주로 저지르는 성 관련 범죄로서 성착취물 제작, 카메라 촬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정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카메라 촬영물 유포,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강간, 중강간, 아청법상 이런 범죄 등 여러 가지 구성 요건이 매우 복잡하게 법령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에서도 매우 친하고, 특히 이 여학생이 오빠를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학생이 매달려서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애들이지만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성관계도 맺고 카톡이나 동영상 같은 거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여자를 쫓아가서 그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훔쳐본 요 두 번째 케이스. 무엇이 더 중한 범죄라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함부로 법리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함부로 피해자 쪽과 접촉하여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충분히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유죄 자백 형태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고,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케이스에서 부모님의 행동이 피해자 쪽을 자극해서 우리 아이에게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이 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 말아라. 두 번째, 파악된 사실관계가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는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세 번째, 피해자라고 지목된 측과 접촉하지 말아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소년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협 인정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